자, 이제 헌법 원리에 기초한 군인 정신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군 생활에 좀 실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 거예요. 결국은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책임이죠. 책임. 특히나 지금 요즘 뭐 유튜브에 여러 사이트 또는 뭐 방송 보면은 뭐 야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들 많이 얘기들 하죠. 결국은 한정된 시간, 특히나 이제 뭐 전방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특히나 요즘은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 편제 대비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무를 겸무로 해서 지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 5일제가 뭐 남의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 대대의 객관적인 처리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편제 대비 지금 간부가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임의로 누구에게 임무를 부여해 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결국 돈 버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다 일반 국민들 크게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거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는 그걸 최대한 기초를 뭐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건데 공무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 버는 건가요? 관심사가? 그거 아니잖아요. 월급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수당 정도인데 결국은 공무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진급이죠. 진급이고 뭐 장기가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군 생활 하면서 전문 직업으로서 군 생활 하면서 그렇게 자기 개발 또 뭐 결혼도 하면 가정 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진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책임일 거예요. 책임. 징계 책임 한번 받았다. 견책 한번 받았다. 뭐 형사처벌 한번 받았다. 진급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임 문제는 매우 중요할 거예요. 오늘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부사관 생활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다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책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책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 있어요. 책임의 개념을 어떤 뭐 교과서적인 그런 거 말고 현장에서 바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 책임의 개념. 이게 뭐냐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하사가 되어서 어느 부대를 갔어요. 그리고 내가 편제라는 게 있어요. 편제. 항상 군대는 편제라는 게 있어요. 편제 대비 보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그 편제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임무를, 필수적인 임무를 나누어 놨어요. 나누어 놨어요. 조각으로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이 조각으로 나누어 놓은 임무를 여기다가 보직을 줘요. 이 사람은 뭐 행보관이다. 이 사람은 소대장이다. 등등. 부대가 운영되기 위한 임무를 나누어 놓고 그 임무에 대해서 보직을,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들이 군대를 가면 그 임무 대비 어느 보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나한테 주어진 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임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해요.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유기, 성실하지 못해서 소홀하면 그건 소홀, 과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이란 뭐냐? 나한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소홀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자, 이런 기초적인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죠, 약속. 우리 머릿속에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부터 무한대로 우리는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지휘관의 책임, 참모의 책임, 실무자의 책임을 논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이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책임을 논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뭐지? 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임무를 내가 소홀했을 때 그것을 내가 책임진다. 이거 내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이 군대는요, 그 임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게 임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휘하고 결심하는 임무. 이렇게 보면 지휘관이라는 임무. 그 다음에 그 지휘관의 지휘 결심을 각 영역에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동원 등등 각 영역에서 보좌하는 임무. 그걸 참모라고 해요. 참모. 참모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참모 밑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휘관의 결심을 실행하는 사람, 실무자 임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임무를 가지고 구별을 해보면 크게 지휘관 임무, 참모 임무, 실무자 임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게 얘기를 하면 부사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하사의 경우에는 실무자죠. 실무자 임무를 해요. 그러다가 중대에 가면 행보관이라고 있어요. 행보관은 중대장의 참모 임무예요. 행보관이 되면 중대 참모 임무고 또 원사가 되면 행보관은 상사죠. 원사가 되면 대대장의 주임원사가 되죠. 그것도 참모 임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부사관분들은 어떤 임무를 하냐면 실무자 내지 참모 임무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실무자고 진급해서 상사나 원사가 되면 참모 업무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각 임무 대비 책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지휘관이 임무가 지휘 결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세요. 지휘관이 예를 들어서 어느 대대를 놓고 상정합시다. 어느 대대에서 야간 사격을 할지 말지, 그리고 야간 사격을 한다면 언제 할지, 자, 이런 거 누가 결심해요? 지휘관이 결심해요. 대부분은 상급 제대에서 통제해 주죠. 예를 들어서 대대라면 사단에서 통제가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또 일부 임무는 여단에서 통제가 내려올 수 있겠고, 하여튼 부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 결정하는 임무, 그게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의 임무는 결정하는 임무예요. 결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심. 그걸 지휘라고 그래요. 결심을 했으면, 자, 내가
야간 사격 이날 실시한다. 우리 대대는 야간 사격 이날 실시한다. 예를 들어서 사단에서 사격 주간을 일주일을 줬는데 이때 대대는 야간 사격을 실시해라 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대대의 그 운영을 고려해서 우리는 수요일 날 야간 사격을 실시한다. 자, 대대장이 결심을 내렸다 합시다. 그러면 대대장은 결정만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결정이 그 부대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야간에 어떻게 해요? 그 야간 사격하는 데 가죠. 대대장이 직접 그 야간 사격하는 사격장에 가죠. 가서 거기서 사격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죠. 지도도 하죠. 그게 바로 리더십 발휘예요. 지휘관의 리더십 발휘.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걸 다 합쳐서 지휘관의 그 임무를 다 합쳐서 부대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부하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걸 다 합쳐서 지휘라고 해요. 그러면 지휘관의 임무인 이 지휘 임무 잘못 결정했다. 결정만 해놓고 아무런 리더십 발휘를 안 했다. 소홀했다. 그러면 지휘 임무 소홀이죠. 나 지금 되게 초등학교적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 지휘 임무 소홀이죠. 그럼 뭐예요? 지휘 책임이죠. 그럼 뭐예요?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할게. 조금 더 설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초등학교적인 얘기를 하는가? 우리 군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참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참모의 임무는 지휘관이 결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이런 A라는 결심을 할까? B라는 결심을 할까?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해당 참모는 그 결심을 적법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국방부 훈령에 관련 국방부 훈령을 찾았더니 자, 우리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육군 규정을 찾았더니 이렇게 돼 있고요. 지작사령관이나 이작사 사령관의 그 예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보고서, 통상은 보고서 형태죠. 보고서 형태로 지휘관이 결심하기 전에 그걸 보좌하는 거죠. 그 결심 보좌를 통해서 지휘관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방안이 A 방안도 가능하고 B 방안도 가능하다. 이러면 더불어서 이제 그 참모는 A 방안으로 할 때에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다. B 방안으로 할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다. 옆 부대에는 A 방안, B 방안 중에 어떤 걸 했습니다. 상급 부대는 어떤 방안을 더 추천합니다. 등등. 지휘관이 잘 결심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거지. 참모가. 바로 지휘관도 이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베테랑이 돼야죠. 우리 국방 규정에 대해서. 그러나 각 기능,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동원 이 참모야말로 자기 직능에 있는 국방부 훈령이나 각 규정이나 예규나 관련 부분을 정말 숙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야지만이 지휘관이 어떤 고민을 했을 때 그거 국방부 훈령 몇 점 몇 항에 이렇게 돼 있고요. 육군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적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나 우스운 예가 있었는지. 정말 고생하는 부대, 고생하는 대대, 정말 고생하는 대대. 그 부대에 주민들이 도와줘요. 주민들이. 정말 거기는 오지여가지고 내가 특정을 하지 않을게요. 너무 오지여가지고 이 지휘관도 대대장도 자기 부대원이 뭐 다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육지 같으면 뭐 바로 그냥 대대 차량 돼서 인근 병원에도 가고 이러는데 여기는 워낙 오지여가지고 대대원이 다쳤다. 그러면 비행기 띄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헬기 띄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헬기 띄워달라고 한다고 바로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정말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 새벽이라도 누가 환자가 발생했다. 그럼 배를 띄우는 거야. 배를 띄워서 육지로 가는 거야. 그런 부대야. 그런 부대. 자, 거기 대대장이 너무 고마우시니까 그 주민이 너무 고마우시니까
그 PX에서 우리 군대에서 몇 가지 그 사회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무슨 달팽이 크림이라고. 그게 이유가 뭐냐? 사회에서는 그 제품 가격이 얼마인데 PX에서는 뭐 몇 분의 1이다. 뭐 이런 제품들이야, 대부분. 그거 2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거를 거기 있는 분들한테 한 고맙다고 열 몇 분한테 한 24만 원, 20몇만 원 그거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어. 각설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횡령했다고 지금 이걸 횡령했다고 이 대대장을 기소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 이 대대장이 첫 번째는 대대장이에요. 왜? 대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참모가 된 다음에 대대장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소령 참모가 된 다음에 대대장 중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소령 참모 때 각 자기 직능에 있는 인사 있는 규정에 빠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대장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건데, 대대장도 거기 있는 거기는 좀 부대가 격오지라 그런가, 장교가 아니야. 부사관이야, 바로. 상사였어. 상사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게 참모 조언을 득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고마운 주민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 예산에 이렇게 반영돼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예산 항목에 분명히 있었다고요. 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지휘관의 지휘비 중에 전투 무슨 비용 중에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 주민들 모여서 회의할 때요, 다과류, 차, 뭐 간단한 이렇게 쿠키 이 정도만 쓸 수 있죠. 이거요, 달팽이 크림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대장이 그전에는 자기 돈으로 했어요. 자기 돈으로 하다가 그 비용을 PX 비용, 물품 비용 나온 걸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참모하는 그 부사관이 그 전투 비용 중에요, 예산 지휘관 항목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런 문제 안 생겼겠죠? 안 생겼겠죠? 그 부사관도 몰랐고, 더 중요한 건 대대장이 몰랐다는 게 더 문제인 거고. 그렇지 않아요? 지휘관이 몰랐다는 게 더 문제인 거고. 그걸 찾아볼 생각도 못 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문제는? 그거를 수사했던 수사관은 더 문제고, 수사관이 대한민국 법령과 국방부에 있는 여러 규정들을 다 알아야 될 사람이 그 규정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수사를 해서 더 잘못은 군검사는 아예 그것도 모르고 기소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게 군대에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참모는 지휘관이 결심하기 전에 해당된 규정을 찾아서 그래서 결심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휘관은 좀 많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 많잖아요. 인사정보작전, 동원, 각 직능에 있는 참모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거여야 돼요. 그게 참모다. 만약에 그 보좌를 잘못했다. 아까침처럼 그거 지휘비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잘못 보좌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모 책임이에요. 결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참모가. 참모가 결심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지휘의 방향을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그 부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부대에 사건,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군가 결정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임무 수행에다가 사건, 사고가 났겠죠? 과정에서도 참모도 있었겠고, 과정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현장에 실무자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처벌하는지 아세요? 지휘관 처벌 잘 안 해요. 대부분은 부사관이나 그 밑에 있는 주로 부사관들이죠. 실무자급이나 참모들을 처벌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우는지 아세요? 지휘 책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휘 책임이라고 징계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는요? 실무자는 그대들이 이제 주로 가서 해야 될 실무자. 실무자가 해야 될 역할은 규정을 연구한다? 그거 아니에요. 주 임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생각이 많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좀 이 관심이 많아서요.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규정 찾아보니까요. 지금 부대가 산으로 가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갖는 거고, 내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책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실무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병사와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어떤 결심을 했고, 지휘관이 결심을 했고, 그 결심에 대해서 참모가 적법 여부,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다 검토를 해준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 요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다 검토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하고, 라고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임무가 주어지죠. 그러면 실무자는 그 병력을 데리고 해당되는 임무를 수행하러 그 장소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병사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다만, 여기서 실무자가 한 가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실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니, 이거 아닙니다. 이거 대대장께서 책상에 앉으셔서 결심하셨고, 해당 참모가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금 보고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병사 데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임무 수행 잘 못합니다. 라는 현장 상황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시사적으로 내가 왜 그 최수근 사건에서, 최창명 사건에서 왜 현장에 있는 간부들한테 내가 극노하냐면, 뭐 이렇게 칼쿠리 찔러보라고 했으니까 칼쿠리 하나 들고, 장화 신으라고 했으니까 장화 신고, 위에서 결심했으니까 장화 신고, 자, 그리고 갔어요, 이제. 가서, 강물에 들어가 보라 하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가 봤으면, 야, 이거 위험하다. 이게 밑에 모래가 이게 쑥쑥 들어. 야, 이거 모래가 위험하네. 라고 현장에서 그걸 인식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장 실무자의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위험한 자리에 먼저 가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게 바로 간부 실무자예요. 안 그래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 병사를 세워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 병사를 나중에 나오게 만들어요. 그 사건이 바로 그 최수근 사건이에요. 지금. 상류는 그냥 좀 낮아요. 점점 하류로 내려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모래바닥이고. 그러면 육지 쪽에서 강물 쪽으로, 그리고 상류와 하류 쪽으로, 그럼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육지에서 멀고, 하류 바로 여기 부분.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가. 하류 쪽 맨 앞자리,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먼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잖아요. 거기 누가 서 있었어요? 그 최수근이가 서 있었어요. 거기 간부 5명 있었어요. 다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상류에 있었어, 상류에. 위에서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말로만, 야, 거기, 야, 떨어져. 야, 위험해. 이렇게만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를 꼭 그대들한테 하고 싶었어요. 실무자가 해야 할 임무는 뭐냐면, 지휘관이 결심하고, 그 참모가 다 안전요소, 적법요소 다 확인해서 임무를 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현장이 달라요. 현장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군생활 하려면 다 녹음되는 걸로 해야 돼요. 아이폰 쓰지 마세요. 아이폰 쓰면 안 돼요. 군생활 하면서. 다 녹음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 문제 나오면 책임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문제 발생하면 지휘관이 쳐야 될 지휘 책임을 참모하고 실무자한테 지휘 책임이라고 한다니까요. 법무관들이. 뭐 실상이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화해야 돼요. 반드시. 임무수행가 왔는데요. 여기 이러이러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사진도 찍어서 줘야 돼요. 그래도 해.
라고 해요. 단, 뭐요? 여러분들이 간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 먼저 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임무예요. 그게 임무예요. 그거를 소홀히 하면 실무자 책임이요. 그건 실무자 책임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어요. 철책에서 아니면 뭐 누가 철책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사단장, 여단장, 주임원사, 뭐 대대장, 주임원사, 뭐 중대장, 행보관 다 줄줄이 20몇 명, 10몇 명 다 지휘 책임이라고 처벌했어요.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지휘 책임이에요? 그 얘기를 좀 꺼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가장 1 더하기 1인 기초 책임은 임무 소홀이다. 그런데 임무를 봤더니 지휘관의 임무와 참모와 임무와 실무자의 임무가 다 다르다. 그러면 각자 임무 소홀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지휘관은 지휘관 임무 소홀하면 지휘 책임. 참모는 참모 임무 소홀했으면 참모 책임. 그 다음에 실무자는 실무자 임무를 소홀했으면 실무자 책임.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군에 가보면 이 젊은 군 법무관들이 그렇게 안 하고 다 지휘 책임이라고 처벌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요. 책상 위에서 펜트 돌리는 대대장이나 그런 사람 안 돼요. 현장 가야 돼요. 그 사람 반드시. 그리고 바쁘다고 책상에서 참모질하는 그런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대들이에요. 병사 데리고 현장 가는 사람들. 거기서 현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위험한 자리에 내가 먼저 가고 가장 위험한 자리는 가장 나중에 나오는 자세. 그게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강군의 기초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휘 책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 부분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실효적인 지휘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 부분 좀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장은 당연히 사단의 모든 임무에 대한 대외적인 사단장은 어느 사단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고요. 어느 사단장은 그 사단의 업무에 대해 임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는데 모 사단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면 사단장은 자기 이름으로 답변을 내죠.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단장이 밑에 있는 여단 3개와 포병 여단 보통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여단의 임무를 직접 지휘하나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법률은 그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하는 규정에 따라서 야, 그런 식으로 지휘하지 마. 사단장의 지휘는 여기까지고 너의 지휘는 여단장한테 지휘권을 위임해줘. 이렇게 놨다고. 위임이란 게 뭔지 아세요? 권한과 책임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단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위임받아서 여단에 관한 임무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소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단도 그 밑에 대대가 많잖아요. 한 4개 정도? 그러면 물론 우리가 법률이 여단장 네가 다 책임지고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법률은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비효율적이야. 대대장한테 또 권한을 위임 주게 했어요. 그럼 여단장은 또 대대장한테 대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 줘요. 그럼 대대장은 어째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대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기준과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은 대대장 안 돼. 너무 많어 사람. 한 몇백 명 되는데 어떻게 네가 다 지휘할 수 있냐? 해서 중대장한테 권한을 위임 줬다고요. 맨 마지막 단계가 중대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가세요? 따라서 대대장도 중대의 권한에 대해서는 위임을 줬고 그렇다면 중대장은 어째요?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과 책임으로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어요,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 이게 무너졌어요. 각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권한을 위임 줬을 때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뭘 줘요? 임무가 있으면 임무를 줬잖아요. 임무를 줬으면 뭘 줘야 돼요? 나비로 치면
몸통만 있으면 나나요? 아니죠. 옆에 양 날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먼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임무를 수행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상급 부대가 할 거는 중대, 대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돈과 사람을 줘야 돼. 근데 사람 지금 펑크나 있어. 사람을 보충 안 해줘. 그리고 또 뭘 해요? 우리 법무관들이 주의 책임 나면 각 단계별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다 무시해버리고 아까 지금 그랬잖아요. 철책 월북했더니 사단장부터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까지 싸그리 다 지휘 책임이라고 해버리니까 야 이거 부대 사고 나면 나 책임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에서 계속 간섭을 하죠. 위에서. 이 간섭 자체가 바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거 지금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지금. 그 얘기를 꼭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우리 법무실에 대고 지휘 책임에 대해서 세미나도 좀 하자 해도 안 하는데 현재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각 제대별로 그 임무에 대해서 소신 있게 지휘하고 또 비록 상사라 하더라도 행보관으로서 그 자기 중대장을 소신 있게 보좌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돈과 그리고 사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은 조직대로 뻥끗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들을 이 지휘 책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쉽게 드러난다. 그 문제점이. 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